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하신 네. 말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네 그리스에서 자신을 네,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안녕하세요.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을 초대했을까요? 오늘은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한국어와 토픽을 가르치고 계신 토픽 여신 보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하자면, 전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토픽을 가르치고 있는, 아임달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토픽 여신, 네, 아임달 선생님은 한국어 교육 전공은 물론이고 이제 저보다도 한국어 경력이 정말 오래된 만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름 선생님만의 한국어 공부 방법과 그리고 토픽 공부 팁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처음에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중국으로 한번 가고,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한번 갔었는데, 그동안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언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이렇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 되게 좀 멋져 보여서, 이제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한국어 선생님의 길로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확실히 외국어를 남한테 가르치거나 또는 약간 외국어를 약간 잘하는 모습이 되게 좀 멋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그때부터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신 건가요?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그 강의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뭐 학점은행제 같은 음, 거.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그 인터넷으로 듣다 보면은 이제 3급 급수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좀 맞아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일단 인터넷 강의를 그만두고 그리고 찾아보다가 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대학원을 들어가셔서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박사는 이제 좀 한참 뒤에 했는데, 박사는 이제 그 한국어 쪽으로 안 하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다문화 상호문화라고,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아, 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석사를 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정말 박사는 내 길이 아니구나. 네, 그쵸. 와, 그런데도 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제가 석사를 끝나고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갔는데, 뭐 저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선뜻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진 없을진 모르겠어요. 어, 맞아요. 사실 석사랑 박사랑 비교했을 때 진짜 박사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잖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수료만 했기 때문에 네. 논문은 지금, 네, 저도 써야 되는 입장이라. 근데 아직, 네, 음,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쓰시면 되죠. 네. 미래에 제가 뭐 마음이 동해서 갑자기 쓰게 된다면 뭐 쓰겠죠? 근데 왠지 이번 연도에 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서워요. 와,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제가 하겠죠?
저는 그 박사 논문 쓰시면서 이제 머리 빠지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된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뒤에서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책이 한 200페이지가 됐으니까, 어, 논문도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마음을 좀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고쳐서 써볼까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마음 먹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석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신 걸까요? 사실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라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학기 중부터 한국어를 대학교에서 가르쳤었어요. 왜? 오, 되게 능력자시네요. 그게 아니고, 약간,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학기 중에 너무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전 약간 아, 진짜요? 실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보다 현장에서 이게 실무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좀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석사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되게 한국어가 한국어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복잡 미묘한 교육을 받잖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용어도 되게 어렵고 한국어를 칭하는 용어들이 참 많구나. 이런 그래서 약간 그만두려고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아마 한 학기도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아니구나, 좀 재미없구나 해서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때 이제 티오가 마침 많이 났을 때였어요. 약간 이제 선생님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할 때였는데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그러면 한번 현장에 가서 실습 겸 이제 투입이 돼서 가르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 보아라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학생 신분부터 이제 한국어를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네, 저도 선생님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는 대학교 때 한국어 교육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네. 이론으로 배울 때는 특히 문법론 이런 거 배울 때는 네.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딱 실습할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때 그 맛을 보지 말았었어야 돼. 네, 아무튼.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어 교육을 1년 정도 하다가 대학원도 졸업을 했지만 결국 지금 저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음.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그런 이유 또는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학기, 두 학기 정도는 좀 현장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 교재라기보다는 한국어 관련된 연구 교재를 쓴다는 명목 아래 이제 자체 휴강을 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넘을 음. 수 없는 강을 넘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 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른 거에서 흥미를 느꼈다면 음. 다른 데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 한국어 선생님들만의 그 맛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그 맛 때문에 거기에 맞아요,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하신 것 중에 그 맛을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다른 일을 할 때 네. 자꾸 그때 그 맛이 너무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그 학생분들도 예를 들어서 엄청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어요. 음, 차라리 안 먹었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맛보면 그게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끊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토픽 여신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토픽 여신이 될 수 있었나요? 토픽 여신은 이제 타칭, 이제 열도장 선생님이 붙여준 이름이라서 여신은 모르겠고, 일단은, 뭐, 감사하게 붙여주신다면,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픽 여신이라는 게 토픽을 어떻게 잘 가르치게 됐는지를 이제 의미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이제 어학당에서 현장에서 계속 가르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죠.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모든 어학당들은 가장 먼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관련된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학당도 그 당시 한두 달 정도? 약간 어학당을 이렇게 학생들 받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안 됐으니까. 접촉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직업을 타의적으로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 길만 보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럼 나도 한국어를 유튜브에서 가르치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좀 기본적이고 올리다가 이제 좀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 특기가 나는 이제 아카데믹한 선생님, 전문 선생님이니까 그런 재미 유지보다는 정말 아카데믹한 그 어학당에서만 배울 수 있는 문법론 같은 그런 PPT를 올려서 한번 올려볼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그때 당시엔 유튜브에 없었었어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많아졌는데, 많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엔 처음이어서 이제 되게 많이 좀 호응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봉사 정신을 올렸었는데, 이제 약간 누군가에게 수익이 오는 게 돈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도 유익하고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생각났던 게 토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토픽을 가르치는 유튜버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최초는 아니지만, 뭐 한두 명 정도 계셨는데, 젊은 선생님으로는 최초였던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 그래서 좀 이제 폭발적으로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토픽 선생님? 토픽 여시는 토픽 선생님으로서의 입지를 되게 다져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업체나 뭐 외국에서나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강의 판매 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토픽 여신이 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토픽 여신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제 토픽 여신님을 이제 한국어를 그냥 가르치실 때 네. 그냥 이거는 토픽이 아니고 그냥 한국어 자체를 생각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내가 외국인일 때 내가 한국어로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설명해서 그 외국인이 알아듣는 거인데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로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엄청 긴 말로 설명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장황한 설명을 하면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용어로 간단하게 빨리 짧게 그 어떤 연결된 거와 이제 그 패턴을 알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외국인이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가로 생각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중점으로 가르쳤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네. 그 외국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렇게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만드시고 수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원래 네. 신이 되려면 인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신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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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지구상에서 아니면 이 우주에서 내가 이거 하나는 다른 한국어 선생님보다 최고다, 짱이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약간 문법을 가르칠 때는 제가 그림도 그렸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다가 그 해당되는 그림이 없을 때는 근데 그걸 꼭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을 땐 제가 그림을 그려서까지도 만들었었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학생이 딱 그걸 봤을 때 확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계속 이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을 길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설명을 길게 할 거면 영어로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보다 한국어로 소통을 하려면 짧고 그 학생이 이렇게 유레카를 외치는 그 눈빛을 볼 수 있으려면은 약간 짧고 굵게 딱 알려주는 그런 것들 위해서 약간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 토픽을 가르칠 때도 막 되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짜 짧고 굵게 이제 패턴을 되게 룰을 되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가장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풀 수 있어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분석을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이 패턴으로 뭐 그게 100% 맞진 않겠지만 이 패턴을 거기다 대입을 했을 때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토픽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네. 그러면 새로 그 교재를 이제 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교재에도 이런 그 선생님만의 그런 강점들이 다 녹아 들어간 걸까요? 이번에 만든 책은 이 책인데요. 와,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사실 그 문법 교책이라기보다는 그 로컬을 이제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로컬을 홍보하면서 그 로컬 소재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토픽 문제를 넣어서 그 로컬 소재를 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토픽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복합서라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세상에 없는 책이에요. 저는 약간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없는 거를 창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은 약간 이제 한국의 이제 세종대왕 등 그 세종대왕님이 지금 어디 계신 줄 아시나요? 저는 광화문만 알고 있어요. 동상 말고.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님의 그 릉이 있는 곳은 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서 여주였군요. 제가 비비지지가 방방곡곡의 약자예요. 맙소사. 저는 사실 네. 비빔밥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방곡곡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토픽 가르치긴 하지만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국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방방곡곡 프로젝트가 한국에 있는 로컬 지역을 소개해주고 이제 뭐 서울도 알려주고 뭐 다른 지역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국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거기 나와 있는 소재. 근데 이제 이번에 여주를 한 거는 그래도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세종대왕님이 계신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주를 선택한 건데 책을 인테리어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제 표지를 좀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집에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아예 맞아요. 표지가 네, 진짜 예뻐요. 여기가 이제 여주인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페이지는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 그 한글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쓰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처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한국어로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걸 넘어서서 다른 이제 중급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지도도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문법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기 막 사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막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라인을 보면은 그 한국어를 되게 크게 해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영어도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지역도 배우고 한국어 단어랑 이렇게 문법까지도 배울 수 있게끔 해서 뭐 이렇게 한국 속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토픽 문제를 넣었는데 이 토픽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토픽 분석을 매회 하거든요. 그 분석을 해서 유형에 맞춰가지고 그 여주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로컬도 좀 방문하게끔 유도하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조금 재밌는 한국어 교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되게 멋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여주라고 하면은 전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떠오르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비슷한 게 떠오르면 그 여수 밤바다 있잖아요. 아, 그거는 여수. 네, 맞아요. 다른- 여수, 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여주 밤바다가 생각났거든요. 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수 밤바다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곳에 세종대왕릉이 거기 있었군요. 네. 원래는 이제 서울 쪽에 있으셨는데 땅의 기운 같은 거를 좋은 데를 이제 왕이 모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좋은 땅을 이제 그 한국의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이렇게 막 토지 관련된 분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주가 가장 좋은 지역으로 돼가지고 해서 이제 여주에 계시는데 거기 가보면은 정말 저도 이제 이거 연구하면서 여주를 되게 많이 방문을 했는데 되게 역사적인 장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주는 홍보를 하지 않는 곳인가? 약간 한국 외국인들이 여주를 왜 방문을 꼭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님이 계신데 제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저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토픽 여신에 이어서 이제 여주 여신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주도 좋은데 약간 로컬? 약간 한국의 모든 약간 한국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약간 문화 네.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느낌? 와, 책이 진짜 사실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저도 옛날부터 책을 만들어야지 진짜 생각만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헬이다 헬. 차라리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되게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랄까, 지금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냥 그래서 편하게 사세요. 네. 그래도 네. 근데 진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근데 책은 꼭 쓰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같이 써도 되고 이제 저희 다음에 네. 한번 평양편 이런 거 있잖아요. 평양. 근데 그거 쓰려면 이제 북한에 가야 되는데 약간 연구 자료 조사하고 이러려면 네 우리 네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제, 딱 편도. 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뭐 북한 네. 우리 네 아무튼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약간 네.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네, 뭐 다시 올 수 있죠. 약간 몰래 가는 거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면 갔다 올 수 있죠. 네. 제가 경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지금까지 수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얼마나
하셨어요, 수업을? 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네.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거의 네. 선생님 한 30년? 네. 지금 약간 뭐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했군요. 네. 네. 아무튼 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업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학생들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수만 해도 거의 아마 서울시를 다 채우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부분 패턴이 다 비슷해가지고 사실 저도 약간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던 게 한 학기 만나고 이제 2달 반 정도 만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고 그게 너무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렇게 막 기억 남는 학생들은 사실 어학당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학당에서는 오, 근데 뭐 약간 장난 많이 쳤던 뭐 중국 남학생이라든지 약간 좀 센시티브했던 뭐 독일 여학생이라든지 그 두 학생이 있는데 뭐 약간 이제 뭐 좋은 기억이 아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고 대부분 이제 80% 90% 학생들은 너무 나이스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학기 이제 이번에 이거 책 쓰기 전에 만났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유럽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원래 학생들이랑 밖에서 만나질 않았었어요. 아우, 진짜요? 네, 오. 왜냐면 이제 아주 그냥 새내기 선생님이었을 때는 이제 막 학생들이랑 밖에서 밥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네.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한참 동안 학생들이랑 밖에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때 학생들하고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뭐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 그룹이 그래서 되게 많이 감정을 교류하고 그리고 학기가 끝나서도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했었던 그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집단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그 반, 맞아요. 학생 다 같이 놀러 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같이 밖에서 많이 시간 보내고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네. 저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가끔 고백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선생님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약간 남자 학생들한테 여자 선생님은 항상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여자 선생님이라면 다 받지 않았을까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여자 선생님, 그냥 네. 근데 남자 선생님이잖아요. 애주상 선생님은 약간 근데 얼굴이 되게 좀 네. 핸섬하게 생겼으니까 애주상 선생님도 많이 있고 감사합니다. 받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가 그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섹시한 그 면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뭐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막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뭐 젊었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고 없으신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는 사실 고백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굳이 저한테 좋아해주는 티를 낸 친구들은 남자애들? 네. 근데 아마 그 여자 학생들이 뒤에서 좀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 여자 선생님이니까 이제 여자애들한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막 이렇게 막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선생님한테 좋아해요 막 이렇게 장난으로 자주 하는데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못하고 뒤에서 막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백은 안 했겠지만 뒤에서 아마 엄청 좋아하던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하면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고백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거지. 걔랑
근데 남자, 네. 근데 약간 여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이랑 이렇게 뭐 사귀거나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약간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자 학생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좀 봤었어요. 왜냐면 음, 남자 선생님은 나이가 있고 여자 학생은 좀 이제 뭐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학생이랑 잘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이는 아니고 본 케이스는 있는데, 네. 저도 은근히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그쵸.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다가 네. 그 기대가 다 이제 짓밟혔죠. 네. 근데 아마 엘도장 네. 쌤은 뒤에서 좋아하는 친구들 좀 많아서 그 경쟁장들이 많아서 약간 다 처리가 된 것 같아, 뒤에서. 약간. 다 소용이 없어요. 뒤에서만 좋아하면. 네. 제가 진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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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네. 뭐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현실을 살아야죠. 아, 잠깐 딴 길로 네네, 샜네요. 약간 네. 지금 아, 약간, 약간 엘도장 쌤 표정이 약간, 좋은 꿈을 꾸었다. 약간 이런 표정이. 네.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잠깐 꿈을 꿨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네. 이제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네. 일단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 자기 레벨을 뛰어넘어서 반을 옮겨달라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너무 일반적인 건데. 약간 매번 학기 시작할 때 하는 그런 뭐 연례 행사 같은 기분이잖아요. 반 바꿔달라는. 어우,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난 여기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니다라는 얼굴로 앉아 아, 있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약간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약간 중국에서도 그랬고 내가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니다. 나도 반을 바꿔달라.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의 마음이 뭔지 아는데 그래서 모든 언어는 제 선생님도 그랬지만 한 살 푹 쉬면서 너도 그 학생이구나 이제 드디어 나타났구나라는 뜻인데 근데 결국에는 제 언어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근데 꼭 그런 학생들은 언어가 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의 레벨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내가 좀 잘났다. 더 여기 있는 애들보다 좀 잘났다. 그래서 레벨을 좀 올리면 거기 가서 말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이제 맞아요. 언어를 못 배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눌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난 이걸 다 알아. 안 들어도 돼. 라고 하면서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레벨이 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겸손하게 하나씩 레벨을 밟아 나가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언어를 배우는데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하신 말을 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그리스에서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내가 필요한 거를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학생이 미워서 거기를 앉혀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들은 뭐 걔가 거기 앉아있나 뭐 레벨업을 하나 솔직히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내 반에 싫다고 해서 나가고 싶다는 애를 앉혀놓고 내가 걔를 매 학기 봐야 된다? 더 괴로운데 네. 왜냐면 항상 쉽지 똥 않죠.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1년 동안, 아니, 한 학기 동안.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거기다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 됐다는 거는 선생님의 그 소양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네. 좀 더 진보되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선생님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고 네. 이제 선생님을 믿고 네. 그리고 똥 씹은 표정으로 있지 말고. 받아들여라. 현실을 받아들여.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네. 이야기하실 때 너무 음. 진심이 너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학생이 옮긴다고 하면은 그냥 보내주는 편이에요. 그래,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경험해 봐라.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강압적인 기보다는 그냥 그래, 너의 인생이니까 뭐 경험해 보고, 음, 나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제적인,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같이 이게 뭐 선생님들, 뭐 파트너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옮기고 싶다면 뭐 옮겨줘야지. 뭐, 뭐, 자기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평생 어학당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두 달 있다 가는 학생도 있고 뭐 1년 동안 있는 학생들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길어야 6개월인데 이제 그 학생이 있는 동안 짧게 있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루고 이제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기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앉혀놓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좀 가서 주눅이 들던지 뭐 어쩌든지 그것도 경험이니까 그렇게 그냥 대부분은 보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가끔 학생들 네, 중에서 선생님이랑 기싸움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 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기싸움을 원래 막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약간 원래 성격 음, 자체가. 근데 이제 막 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선생님이 첫 학기 시작할 때 딱 초반에 이제 길을 확 잡아 놓는 게 이제 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확 끌어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학생들도 알잖아요. 보통 이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굳이 기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렇게 하는데 기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던 길을 내던 내가 어떻게 뭐 제대로 모든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을 써서 걔를 어떻게 해도 걔는 그럴 애기 때문에 그냥 힘을 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번 학기 똥 밟았네. 약간 이제 이러면서 그냥 사고만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기싸움을 한다는 건 걔를 음, 잡아놔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를 길을 한번 눌러서 이제 자존심이 이제 한번 꺾이면 갑자기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약간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부딪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 선생님 선생님 말 하셨던 것 중에서 이쪽에서 길을 눌러놔도 결국 다른 쪽에서 또 그렇게 맞아요. 또 싸움을 거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인간은 발현이 돼요, 네. 다른 쪽에서.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계속 저는 지금 어떤 학생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학생. 근데 네, 아무튼 그 학생.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 토픽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학생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토픽을 공부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토픽 점수를 잘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한 선생님만의 토픽 학습 그런 방법, 팁이 있을까요? 초급, 중급, 고급. 네, 학생들에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시험을 본 적도 있고 매회 이제 토픽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공지를 해주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문제마다 이제 유형별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사실 저도 그때 시험 보러 갔을 때 문제를 다 안 읽었어요. 그냥 그 패턴 푸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언어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언어를 다 알아서 문제를 풀다기보다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그 문제마다 푸는 방법을 알아서
그 패턴이랑 그 팁을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해서 사실 지금 하나라고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읽기, 듣기, 쓰기 그 세 영역이 다 다른 문제, 번호마다 다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보기 전에 배워서 이제 푸는 거. 그래서 단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그 토픽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잖아요. 그래서 아, 특히 네. 글쓰기 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글쓰기도 어렵고 읽기, 듣기도 한국 사람이 풀라고 하면 이제 못 풀거든요. 그 문제 유형에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단어 공부하는 거는 뭐 베이스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유형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한다, 시험 보기 전에. 네. 아, 네. 그러면은 결국 초급, 중급, 고급 다 일단은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네. 네, 숙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 유형별 푸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제 실제로 유튜브, 네. 저도 선생님 네. 네, 유튜브를 보면은 네. 이제 선생님은 직접 토픽을 치러 가시잖아요.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니,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주말에 네. 내 돈 들여서 그 토픽 시험 시간 길잖아요. 그 도중에 나올 수 없죠. 네. 근데 약간 뭐 이제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가르쳤던 거가 맞나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보러 갔을 때는 진짜 문제를 하나도 안 보고 내가 가르쳤던 방식으로 그냥 문제 그냥 탁탁탁탁탁 그냥 몇 초만 보고 탁탁탁탁탁 풀었어요. 그럼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하고 풀었는데 뭐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읽기 듣기는 100점 맞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을 가졌죠. 난 토픽을 잘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네. 와, 진짜 괜히 여신이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 약간 한국에는 그래서 약간 일타 강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진짜 선생님은 진짜 토픽 일타 강사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은 토픽 여신이 좋으신가요? 일타 강사가 좋으신가요? 약간 여자로서는 토픽 여신이 좋고 여신이란 말이 참 네, 부끄럽지만 좋은 단어잖아요, 여자로서는. 그리고 일타 강사는 약간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끌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네. 가져가겠습니다. 둘 다 가지고, 네. 약간 욕심쟁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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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또는 어떤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 이전 학기 때 이 업계를 떠나고 싶어서 다른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뭐 그 지원금도 받고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돌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그 학생 때문인가요? 귀싸움. 그 학생은 예전 학생이에요. 근데 저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학생이긴 한데 아무튼 그 학생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간 매너리즘이 왔던 것 같아요. 학생 뭐 예전처럼 학생만 보고 수업을 하기도 그렇고 이제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왜냐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게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매번 똑같이 그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표정도 한두 번이지 이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다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래도 한국어 선생님으로 계속 있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애조장심도 이제 인터뷰 온 것도 하나였고 그리고 계속 한국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도 그렇고 한국어 관련된 거를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주는 업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제가 막 떠나고 싶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찾아주는 거는 내가 그래도 여기 업계에 조금 도움이
아직도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음. 아직도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네. 내가 이렇게 많이 떠났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어디 지금 다른 업체에서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한테 팁을 알려주는 아,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토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사실 자료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어학당이라는 게 이제 자료를 공유하는 곳도 있지만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지만 거기서는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자료 같은 거를. 그쵸.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 시켜주고 약간 패키지로 이제 판매해서 이제 딱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데서 패키지로 있으면 다 그냥 바로 수업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집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되게 선생님 너무 바쁘시게 사시네요. 되게 인기도 많으시고. 부러워요. 엘도장 쌤도 유명하시고 네. 요즘에 릴스도 되게 멋진 거 많이 찍으시고 분장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선생님을 만나는데 애조장 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나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 네, 돈 벌기 위해서 네. 아, 지금 회사에 소속돼서 그래서 그 영상 찍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 자본주의가 참 무섭군요. 네. 결국 네. 돈이죠, 돈. 네. 근데 이거 편집. 약간 교육계에서 돈 얘기하면 약간 안 되는 거 알죠? 그게 현실이죠. 뭐. 현실인데 네. 약간 선생님들은 약간 돈 네. 얘기하면 약간 안 되는 게 약간 뭔가 국룰이. 근데 선생님들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국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갇혀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맞아요. 좀 이렇게 자신의 권위라든지 자리를 위해서 좀 목소리 높여야 된다. 약간 너무 저도 그랬지만 거기 갇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막 안 좋은 영향 끼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조금 솔직히 되게 고학력자들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고학력 저는 네. 그 아임다 선생님이 그 유튜브를 해서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진짜 좋은 자료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임다 선생님이 나오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선생님도 내가 뭐라고 지금 저 선생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네, 그리고 약간 그 말도 해주고 싶어요. 약간 선생님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왜냐면 제가 항상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사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제일 잘 알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힘들고 서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료 만들고 이 힘든 이런 환경에서 서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서로가 서로의 그 뻔히 다 아는데 왜 선생님들끼리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서로 미워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사실 약간 그쵸. 다들 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네. 아무래도 한정된 그 자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좀 그거를 서로 간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학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 약간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냥 서로 안쓰럽게 여기고 그냥 서로가 잘 되면 한국 선생님이 저렇게 잘 될 수 있구나 라면 박수 쳐주고 약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런 길도 있구나. 쟤는 왜 절로 가냐? 좀 특이하게 왜 저렇게 나대냐가 아니라 저런 길도 있네. 한국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좀
좀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하는 한국 선생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네. 게 사실 초반에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아, 사실은. 네. 네, 저도 만약에 제가 한국어 선생님들을 경쟁자로 생각을 네네. 했으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쓴 뭐 교재나 선생님들의 수업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홍보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경쟁자면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오히려 약간 그 쇼미더머니처럼 이제 디스랩 해야 되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이 가진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어떤 학생에게 오히려 저보다 이렇게 아임달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가르치다가 음, 그 분야는 저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체 그냥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네. 그냥, 네. 서로 힘드니까 서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한국어가 좀 이제 좀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막 어디에도 없는 약간, 이렇게 뭐 직업군이 좀 특이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떠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네, 돌아왔다기보다는 그냥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더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데 좀 더 힘을 쏟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 선생님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이제 교수님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교육자라기보다는 네. 이제 교육자는 아니고 약간 뭐라고 음, 하지? 약간 사업가 같은, 약간 사업가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서포터? 서포터.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누구 가르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뭔가 키워주고 컨설턴트가 맞겠네요. 컨설턴트. 네. 음,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오,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가 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네요. 예, 컨설턴트고 이제 한국어도 알려주고 이제 그냥 이제 선생님이라는 국한적인 그런 네. 타이틀보다는 컨설턴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약간 그런 느낌? 음, 네. 멋있네요, 선생님. 자, 그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 음,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에도장 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지 벌써 1시간 넘은 거 네, 아시죠?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 와, 시간 빨리 지나간다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네, 재밌었어요. 저도요. 한탄도 많이 하고. 네, 네, 어, 학생들한테 팁도, 음. 네, 도움되는 팁도 많이 알려주셨고, 네, 한탄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네. 근데 모든 삶이 네,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뭐 다 얘기해야 되죠. 그쵸. 희노애락. 모든 삶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맞아요. 공부도 다 네, 그쵸. 똑같은 거죠. 네, 인생이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저희 이제 네. 그러면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인사말, 뭐 소감, 약간 오늘 네. 어땠는지. 그럼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되게 여두장 쌤 지난주부터 그렇게 만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되게 이렇게 안 맞아서 아,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인터뷰를 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약간 에도장 선생님 시작할 때 왜 네. 인터뷰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계속 이상한 왜 이렇게 왜 하는 음, 걸까? 이분은 왜 이렇게 인터뷰를 따는 걸까?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는데 지금 인터뷰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에도장 쌤이 약간 한국 선생님들을 지치지 말라고
약간 힘을 불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질문 자체가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시작했냐, 뭐 어떻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방법이라든지 뭐 생각나는 학생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회상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으로서 되게, 좀 이렇게 매너리즘 빠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답을 하면서 되게 힘이 좀 생겼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는 그런 힘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우, 선생님. 아, 너무 꿈보다 해몽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이네요. 아, 저 눈물 나요, 지금. 아, 제가 맨 처음에는 의심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 의심했다는 게 보다 이게 뭐지? 네. 이걸 왜 하는 걸까라고 의심하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를. 그냥 아, 모든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좀 이제 뭐 커뮤니티도 하고 같이 뭐 책 쓰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같이 책 쓰고 그리고 네, 사업도 하고. 책 사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수리 오행제가 그 네. 센터장이 너네 정신 차려, 너 항공생이잖아. 약간 그런 콜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독수리 오영재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수리 오영재 센터가. 네. 그러면 선생님은 핑크이신가요? 네. 뭐 근데 사실 예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핑크 중에서도 아, 여러 가지 핑크가 있는데 그냥 인디 핑크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네, 핑크가 많죠.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은, 네, 토픽 여신입니다. 그럼 네. 토픽계에서는 어떤 네. 선생님이 오시도록. 뭐 이게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토픽계에서는 좀 이제 그러면 제가 한 자리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네.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네. 그리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 네, 저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임달 선생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안녕.